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불륜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겐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아픔을 건드리는 말일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분노와 혐오가 솟구쳐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지금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발을 들여놓았거나 아니면 아직 망설이는 단계에 있거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길을 걷게 됐는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 길에 들어섰는지 낱낱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배우자가 날 몰라줬으니까 하는 식의 합리화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 잘못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려는 고백입니다. 불륜은 결코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다, 저 사람이 좋다 라는 이유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내면의 공허, 또 풀리지 않는 갈등,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연을 가장한 상황, 또 우연한 사람과 맞닿는 순간 우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그런 걸 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발을 돌이키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온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유를 직시함으로써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륜은 결코 달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치명적인 독 같은 것이고 무너져가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순간에는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이 물을 만난 듯 달콤하고 뜨겁게 다가와요. 그 달콤함이 순간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륜 나는 왜 시작했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저건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오늘 영상은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제가 불륜을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라는 느낌. 웃음소리가 들려도, 밥 냄새가 풍겨도, 아이들이 제 무릎에 올라와 놀아도 제 가슴은 늘 어딘가 허전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으면 대화가 형식적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했어? 애들 학원 다녀왔어? 밥 먹었어? 이 정도의 말? 서로의 하루를 나누긴 했지만 진짜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도 바쁘기도 했고 육아에 지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입술까지 올라오면 멈춰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대답이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다 그래. 당신만 힘들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이런 말 한마디면 사실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없었죠. 결국 계속 침묵하게 됐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죠. 그렇게 관계의 거리감은 넓어지고 제 안의 공허함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공허함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단순히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외로운 상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 노는 것 같은 단절감. 아이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고개를 돌리면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허전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제 몸은 거실에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허공에 떠있는 그 느낌. 그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결국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물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가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줄까?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배우자에게 듣지 못했던 이제 관심과 공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왔던 사람처럼 한 모금의 물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 안이 너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단순한 친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허했던 제 마음은 그 작은 친절에 과대했었겠고 그 말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순간부터 제 안의 갈증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착각, 그것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시작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허함을 채우려 불륜을 선택했지만 끝내 남는 건 더 큰 공허함이었어요.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았죠. 대화가 통하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잊고 있던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순간적인 달콤함 뒤에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제 삶을 삼켜버리더라고요. 결국 깨닫게 되더라고요. 공허함은 누군가가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마주하고 배우자와 정직하게 나누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혀야 풀어야 낼 수 있는 그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피했고 손쉬운 위로 순간의 달콤함에 기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둘째, 자존감의 결핍. 제가 불륜을 시작했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자존감의 결핍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함 없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스스로 작게 느껴졌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늘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렀고 또 가족을 위해 돈도 벌어야 됐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또 직장에서도 잠도 못 자고 많이 바빴고 늘 여러 가지로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배우자에게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가령 당신 덕분에 우리가 버티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말을 듣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잔소리, 불만, 비교, 요구들이 쌓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경쟁 아닌 경쟁 속에서 늘 평가받아야 됐고 누군가와 또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식의 반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작아졌던 것 같아요. 난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제 안에 찍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칭찬,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았던 그 말이 가슴을 또 파고드는 거예요. 배우자, 회사, 사회에서 듣지 못했던 인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썩 나쁘지 않은 느낌. 그 말은 단순한 이제 칭찬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제 자존감을 붙들어 세우는 구멍줄, 구명 조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 안에 공허함, 자존감의 결핍을 달래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었죠. 불륜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은 괜찮아 보였지만 상대방이 저를 인정해주는 말, 따뜻하게 웃어주는 표정에 의지하면서 저는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자존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존하는 가짜 자존감, 일시적인 흉터 가리기에 불과했습니다. 불륜은 결코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거짓말은 늘어나고 두려움은 커지고 죄책감은 더 짙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혀버려요. 나는 더럽혀진 사람이다. 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감을 채우려고 불륜을 택했지만 돌아온 건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폐허 같은 제 자신이었어요. 셋째, 금지된 관계의 자극. 불륜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금지된 관계라는 자극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 된다는 금지선은 저를 더 강하게 당겼어요. 마치 빨간 글씨를 열지 말라, 써붙인 문을 더 열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경고는 제 안에 충동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처음에는 좀 사소했던 것 같아요. 업무 중에 주고받은 가벼운 농담, 필요 이상으로 길었던 눈맞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일 뿐이야. 별뜻 없는 장난이지.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장면을 하루 종일 곱씹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심히 흘린 미소, 잠깐 스쳐간 손끝의 감촉, 혹은 오늘 힘들죠라는 그 단순히 안부에서 마치 그걸 특별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 그때부터 심장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름만 봐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내면서도 괜히 시간을 끌고 단어를 고르면서 설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안 된다는 선을 넘는 순간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짜릿함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몰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남들 모르게 약속을 잡는 그 모든 과정이 되게 짜릿했고 설렜고 마치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죠.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 두근거림, 책임감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 청춘의 감각이 마치 되살아나는 듯한 듯 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현실 속에는 저는 늘 지치고 무기력했는데 이 금지된 관계 속에서는 활기가 넘쳤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는 동시에 두려움이 따라왔어요.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걸리면 이제 인생 끝장이다. 지금 내 직업도 이제 끝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조차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마치 높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발밑에 그 아찔함이 두려움과 스릴을 동시에 주는 것처럼 불륜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불륜이라는 절벽 끝에서 그 위험을 스스로 즐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안겨오고 배우자가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안전한 가정의 그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거기에 온전히 있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여전히 낮에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고 핸드폰 알림이 울릴까 긴장하면서 몰래 확인했어요. 그 순간마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건 절대 아닌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근거림, 이 설렘은 너무 강렬하잖아. 다시는 못 느낄 감정이잖아. 그 목소리에 저는 점점 설득당했어요. 결국 그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아있게 한다. 금지된 것이니까 더 특별한 거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죠. 그저 자극이었고 현실의 무게에서 잠시 도망치게 해주는 환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극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두근거림은 잠깐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설렘보단 두려움이 더 커지고 달콤함보다 불안이 더 앞섰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불륜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는 독이란 사실을. 순간의 자극 때문에 모든 걸 내던진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넷째, 현실 도피의 욕구. 제가 불륜이라는 길을 들어섰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거운 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버텨야 되는구나. 가정의 경제적인 짐,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성과까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의무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거실로 나가면 아이들이 주민물 챙기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아내는 분주하게 밥상을 차리며 제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거 정리 안 했지? 숙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거?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말은 다 옳은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 저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제 고단함을 먼저 묻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 늘 버텨야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만 존재하고 있었죠. 회사에 가면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나름 비교를 당해야 되고 위에서는 압박이 내려왔죠.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무거웠고 직장에서는 경쟁 속에서 치열했습니다. 저는 점점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데 그런 제 앞에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 앞에서는 저는 더 이상 가장도 아니었고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 그저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책임도, 의무도, 평가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불안, 무력감, 그리고 자격지심 같은 것들을 그 사람 앞에서는 쉽게 꺼내놓을 수 있었죠.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들을 수 없었던 말, 집에서는 요구와 불만이, 회사에서는 평가와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도망친 듯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현실이라는 무거운 방 안에 문을 열고 바람이 드는 창가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었죠. 그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잠시 덮어놓은 도망이었어요.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거실에, 사무실에,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불륜의 순간이 달콤할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무겁고 불편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내의 눈빛이 오히려 저를 옥죄었습니다. 잠시 도망쳤던 만큼 죄책감은 커졌고 책임은 더 무겁게 제게 돌아왔어요. 돌아보면 가장 후회했던 건 그때 제 안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정직하게 배우자와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나 버겁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 대화가 힘들었겠지만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지 않았고 대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현실을 도피하려던 그 마음이 더 큰 현실의 고통으로 돌아왔어요. 다섯째, 배우자와의 거리감. 저는 불륜에 빠지기 전부터 이미 배우자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는 더 가까워 보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죠.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였어요. 퇴근 후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분주한 풍경이 펼쳐지죠. 아이들은 숙제를 챙기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부르고 집안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힘든 일들을 꺼내고 싶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제 이야기는 언제나 밀려났죠. 제 목소리를 얹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신히 타이밍을 잡았다 한마디 꺼내도 대화는 짧게 끝나버리곤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그럼 아내는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힘들어. 오늘 하루도 정신 나도 없었어. 그 순간 저는 입술을 다물고 제 이야기는 다시 마음속으로 삼켜지죠.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내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대답 속에서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라는 고립감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립감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라는 단순한 한마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과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사실이 제 안에 있던 거대한 빈 공간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착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구나. 배우자와는 다르구나. 그 착각은 곧 잘못된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생긴 위로는 잠시뿐이었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아내의 목소리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하는 말은 부담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었죠. 결국 불륜은 배우자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벽을 세워버렸죠. 돌이켜보면 배우자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솔직한 대화와 꾸준한 노력뿐이었어요. 서운했던 마음을 털어놓고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면서라도 다시 연결하려고 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외부의 누군가로 채우려고 했죠. 그 순간은 달콤했지만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부부 사이의 거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눌 때만 좁아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그 길을 외면했고 결국 불륜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큰 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유혹 앞에 무너진 나약함. 불륜은 언제나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대놓고 다가와서 우리 관계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했어요. 회사에서 주고받았던 그 짧은 농담, 가볍게 어깨를 치며 건넸던 한마디, 우연히 스친 손끝,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소한 순간을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스스로 단속하려고 했어요. 괜한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별뜻 없는 농담인데 내가 과민 반응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동시에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곱씹을수록 그 작은 자극이 제 안에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유혹이 무서운 건 강렬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것 같아요. 짧은 눈 맞춤 하나, 요즘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배우자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 집에서는 오히려 무시됐던 제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냥 대화일 뿐인데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나는 선 안 넘었어. 이 자기 합리화가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유혹을 합리화하는 순간
제 마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한 번이 괜찮으니 두 번도 괜찮아졌고 세 번쯤 되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러고 그 익숙함은 결국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달콤했어요.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핸드폰이 진동할 때 심장이 터질 때 뛰었어요.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그 설렘, 청춘 시절 느꼈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이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더 큰 자극이 되어서 저를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드러나면 내 인생 끝인데 이 두려움이 저를 붙잡아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조차 저를 더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마치 넓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아찔함이 스릴을 동시에 주는 것처럼 저는 그 위험에서 오히려 더 큰 자극을, 더 강한 자극을 느끼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뒤엉켰어요. 아이들이 아빠하며 달려왔고 아내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두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이 책임져야 할 소중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없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낮에 주고받았던 대화, 잠깐 스쳤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이건 절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 또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너무 강렬하잖아. 다시는 못 느낄 설렘이잖아. 결국 저는 그 목소리에 설득당했습니다. 단호함은 사라졌고 책임감은 무너졌죠. 그렇게 저는 작은 유혹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했던 것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혹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약했던 건 제 자신이었죠. 내 안의 나약함, 제 안의 욕구,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합리화가 결국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컸어요. 순간의 달콤함을 선택한 결과 저는 가족의 신뢰를 잃을 뻔했고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진 제 나약함이 결국은 불륜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길 끝에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마지막 7째, 나를 합리화하는 거짓말. 불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건 남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잘못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거짓말을 제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늘 집에서 지적받고 비호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그 순간 저는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그래,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불륜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가끔은 더 교묘한 합리화도 했어요. 이건 그냥 위로일 뿐이야. 사랑이라고까지 할 순 없어. 잠깐의 휴식일 뿐이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이런 말들은 마치 자기 체면 같았어요. 불륜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으면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았고 잠깐이라고 붙이면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별명에 불과했죠. 가장 위험했던 합리화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불륜은 들키든 안 들키든 이미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마치 도박꾼처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면서도 불안에 떨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했죠. 그래, 아직 들키지 않았어. 괜찮은 거야 그러면. 하지만 그 순간이 쌓여서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수많은 거짓말을 제 안에서 만들어내면서 불륜을 정당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죄책감을 눌러주고 두려움을 덮어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들은 더 큰 괴물이 되었어요. 결국 그 괴물은 제 삶을 집어삼켰고 모든 관계는 파괴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불륜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것은 결국 잘못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많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였고 그 속임수 때문에 점점 더 깊이 후회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남은 건 더 큰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어요. 그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하는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불륜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가족의 신뢰, 제 삶의 자리,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길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불륜은 절대 새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피였고 착각이었고 결국 독이었어요. 그 독은 달콤한 맛으로 다가왔지만 제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독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발 멈추십시오. 그 순간은 설레고 짜릿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륜은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그려갈 비전도, 진짜 위로도, 진짜 사랑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뿐이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해자 입장에서 드리는
이 말이 얼마나 부족하게 들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륜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가해자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지금 불륜이라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주세요. 제가 무너졌던 그 과정을 똑같이 밟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배우자와의 대화로, 무너진 자존감은 건강한 성찰과 회복으로, 현실의 무게는 함께 짊어지는 연대로 풀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결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불륜의 그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진짜 회복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다하고 다시 배우자와 마주 앉을 용기 있게 하는 그 대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짜 삶을 채워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주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오고 회복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불륜을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반드시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